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민고등학교 전과정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도시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퇴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운영 방식에 있어 위험성을 느낀 91% 시민들의 찬성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서울시에서만 약 5만 대의 전동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을 만큼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전동 킥보드 사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을 지키는 이용자 수는 적어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에 관한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저희 전과정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 한 대에 2인 이상 탑승한 경우와 지정주차구역이 아닌 인도에 정차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인터뷰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헬멧 착용과 면허 소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불편함 등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동 킥보드 탑승 또한 시도해 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회사 4곳 중 단 한 곳에서만이 전동 킥보드 탑승 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전과정은 전동 킥보드를 바르고 안전하게 타는 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전동 킥보드에 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는 186명의 학생들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 탑승 시 헬멧 착용 여부에 대하여 물은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헬멧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헬멧 소지 불편을 원인으로 말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동 킥보드를 탑승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허 소유 여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 결과 95%의 학생들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탑승 시 면허 소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요. 저희는 이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 탑승을 위해 면허 소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관련 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60%에 달하는 학생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동 킥보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홍보 및 공지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님과 이메일을 통해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에서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체계적인 관리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신고제로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의 등록제로의 정환,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시 견인, 각 학교와 기관에서 관련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안전모 미착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동 킥보드 한편의 안전모 구비와 그리고 안전모 파손시를 위한 수리등도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전과정은 공공정책의 발의를 위해 현재 어떠한 정책과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한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현행 법률과 그 한계입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법률에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법률의 한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동 킥보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때 자전거 전용 도로 또는 차도 우측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주행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의 속력을 시속 6km로 하향 조정하고 인도 주행을 허용한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속도 제한 등의 규제를 추가하고 인도 주행을 허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전동 킥보드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인도 곳곳에 속도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에서의 문제입니다. 현재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용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관련 교육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교통안전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행 정책과 그 한계입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공식 블로그에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 웹툰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주고등학교 학생회, 경찰서 등과 함께 전동 킥보드 관련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보다 쉽게 학생들이 안전수칙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속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기본 제한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 30km로 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울산시입니다. 울산시에서는 PM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지정 주차를 유도하였으나 울산에서 절반 이상의 전동 킥보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 역시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정과정은 현행 법률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공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 의무보험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대책을 모호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했던 한 사례로는 독일의 보험 가입 증명 스티커 부착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에도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전동 킥보드에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전동 킥보드에 의무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동 킥보드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성화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에 있어 면허증 미확인 등 사용 제한이 불분명하여 학원 이동 등 단거리 이동이 잦은 학생들이 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정보가 무지한 상태로 이를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제시하고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고들을 공유하여 문제점을 공론화시켜 안전성을 높이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련 법안을 홍보하고 누구든 제도 개선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를 독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동 킥보드 관련 교육성 의무 부여입니다. 학생들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관련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실제로 관련 법안이 학교 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체감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전동 킥보드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안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관련 교육을 학교 안전교육과 연계 실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무분별한 탑승 및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픽스플로팀입니다. 픽스플로팀이란 전동 킥보드 주차 방식 중 하나로 지정된 위치에 전동 킥보드를 주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도시 미관처에 보행자 안전사고 그리고 인근 영업 방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무단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시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경고 외에는 별다른 처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처벌이 너무 미미해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단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대수 제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동 킥보드 과부하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 약 5만 대 이상의 전동 킥보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프랑스 파리와 노르웨이 오슬로를 참고하였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시에게 전동 킥보드 수와 그 회사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동 킥보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해결 방안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의 올바른 사용 수칙을 알려주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전단지에는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 2인 이상 탑승 금지, 헬멧 의무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과 학생들이 잘 모르는 범칙금 부과 기준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동 킥보드 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동 킥보드의 올바른 사용 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위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영상을 제작해 정과정 공식 인스타그램과 본교 복도에 위치한 모니터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제안입니다. 저희는 전동 킥보드 탑승 시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멧 착용의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탑승 시 헬멧 미착용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헬멧 소지에 있어 느끼는 번거로움이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동 킥보드 T바에 접이식 헬멧을 보관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고안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접이식 헬멧을 전동 킥보드 내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헬멧 분실 문제를 고려하여 헬멧과 보관함에 센서를 부착해 헬멧 반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행 시작 전 헬멧 보관함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여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고, 헬멧에 부착된 센서에 열 감지 기능을 추가하여 헬멧 착용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주행 시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헬멧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내부 헬멧 보관함에 분사형 소독제, UV 살균 램프 등을 추가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고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과정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탑승 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과정 게임방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한 본교 재학생들은 전과정 게임방에서 3가지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동 킥보드 스피드 퀴즈입니다. 2인 이상 탑승, 헬멧 미착용, 점자블로 미주차, 음주주행 등의 킥보드 탑승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사진과 초성으로 보여줘 맞추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로블록스를 이용한 전동 킥보드 가상주행 체험입니다. 로블록스를 이용하여 저희가 직접 제작한 전동 킥보드 주행 도로에서 참가자들이 전동 킥보드 주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행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게 설정하여 참가자들이 안전수칙과 자신의 주행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촬영 이벤트입니다. SNS 게시물과 면허증의 형식으로 저희가 직접 제작한 2가지 시각자료를 이용해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빈 구멍에 얼굴을 대고 사진을 찍는 형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전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게임방 컨셉을 활용하였고, 진부한 설명 대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재밌는 활동들로 이벤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 몇몇 이벤트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더니 아주 유익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전과정의 활동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관심과 노력, 참여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민고등학교 전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 15분을 정확하게 잘 활용하면서 발표해 주셨고요. 바로 우리 김강호 심사위원의 질문으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크게 3가지로 지적되잖아요. 네, 면허 없이, 그리고 잠깐만. 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면허 없이 타고 있는 문제인데, 다른 것은 다 잘 들었습니다만 이 면허 없이 타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이 안 계셔서 이 부분 조금 더 보충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면허 관련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면허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먼저 고안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그 교육 의무화 방식이 가장 첫 번째 대안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고안했던 것은 전동 킥보드 관련 면허증을 따로 제작하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관련된 전문가분들과 컨택도 어려웠고 저희가 면허증을 새로 만든다라는 것 제안을 함부로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부분은 제외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셨고요. 다음은 양설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개발한 공공정책 5가지가 모두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생각할 것 같은 좋은 공공정책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약간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왜 정책 결정자들한테 제시하거나 제안하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지 약간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서우석 학생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사실 공공정책을 만든 뒤에 정책을 제안해 보려고 시도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저거를 이제 시간이 이제 1년으로 함축돼 있다 보니까 그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도 하였고 시간상의 문제가 제일 컸던 이유 같습니다. 다음은 전성원 심사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 2가지 정도 좀 궁금해서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좀 그러면 거의 대부분 면허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줄었는지 그게 좀 체감하는 그런 좀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킥고 행사에도 지금 아이디어 헬멧 관련해서 제안을 보냈는데 피드백이 있었는지 좀 답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전동 킥보드 사용이 줄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저희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디어 제안서를 킥고잉에 제안을 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답변을 받을 것은 없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지요? 네,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상은 심사위원께서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저는 전동 킥보드를 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상 좀 궁금한 게 전동 킥보드 대수를 제한한다는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동 킥보드 대수 얼마 정도 공급할 것인가를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는지 혹시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와 노르웨이 오슬로의 사례를 참고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나라는 모두 시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아까 서울시를 예로 들었는데 약 5만 대 이상의 전동 킥보드를 서울시 내부의 자체적인 도시 미관이나 인근 영업항해 그리고 보행자 안전사고 등의 통계 수치를 모두 구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전동 킥보드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내에서. 추가 답변 더 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시에서 이 전동 킥보드 대수에 관한 따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각자 알아서 전동 킥보드 각자 이익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더 두고 빼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동 킥보드 대수 제한을 통해 전동 킥보드 대수를 정부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4번째 모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 전과정에서는 매년 사회참여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다 보니까 매년 사회 참여를 진행하면서 발표 대회까지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문제 관련돼서 주제로 선정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 사용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안전 수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주제를 선택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실태 조사를 많이 하곤 하였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위험하게 타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하게 타고 있는지 통계를 내리기에 살짝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위험하게 타고 있어서 그런 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학생들에게 공지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로 저희의 발표로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 참여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게 되었는데요. 평소 저희 모두 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런 뉴스들과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기만 하였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사회 참여를 직접 해보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다시 가진 것 같아 매우 뿌듯합니다. 저한테 제일 뜻깊었던 순간은 정과정 게임방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였는데요.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건 인터넷으로 진행하는데 정과정 게임방의 경우 직접 대면해서 학생들을 저희의 교실로 초대해서 한 이벤트다 보니까 서로 상호작용도 되고 학생들의 이벤트를 직접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보고 저희가 그걸로 인해 뿌듯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서 저한테 그게 제일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정과정 친구들 진짜 1년 동안 주제 정하기부터 실태조사하고 외출 나갔다 오고 이 모든 과정들에서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고 되게 잘 따라주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여기 오지 않은 정과정 친구들한테도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제안과 이런 제지들을 주지 않으시고 저희가 하는 것들을 믿고 지켜봐 주셨는데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믿고 지켜봐 주셨기에 저희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저희가 동아리 활동 전체를 요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 대회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 인식에서 그리고 주제 선정 그리고 요 최종적인 실행 계획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주제 선정을 하다가 좀 다시 다른 주제로 바꾸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바꾸면서도 다시 조금씩 어디서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피드백 받고 또 본인들이 좀 차근차근 그 주제 선정부터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저희도 이렇게 기회를 계속 매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업에만 열중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발표 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매년 열심히 잘 주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주제를 한번 바꾸게 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학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그 밖에 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워낙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동아리 활동에만 좀 집중을 하기가 매우 쉽지 않았을 텐데도 동아리 활동에도 큰 열의를 가지고 해준 점을 학생들에게 많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